반갑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셔가지고, 이렇게 이게, 아침에 나오시기 번거로우시죠? 좀 번거로우신데, 제가 값어치가 될 만큼, 제가 좀 충분한 내용을 좀 전해드려야 될 건데, 하여튼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가, 좋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알고 오셨어요? 제목이 뭡니까? 약간 그건 TV 채널에 나오는 거고, 제목이 뭐냐, 복의 원리예요, 복의 원리. 오늘 해드릴 내용은,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복의 원리. 이렇게 이 글자가 지금 날렸었습니다. 이게 상태가 좀, 있네요. 사람이 살면서, 그죠? 태어나가지고 제일 되고 싶고 갖고 싶고 한 게 사실 행복이죠. 그죠? 행복에서 제 행복을 제일 포괄적으로 대변하는 말이 그냥 복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이것을 이제 오늘 한번 역학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의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정신적인 복, 그죠? 정신적인 행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현실적이나 또 육체적인 행복이 있죠. 그래서 정신면의 행복, 현실과 육체면의 행복인데, 주로 이제 역학에서 따지는 부분은 뭐냐면, 현실적인 행복, 현실적인 행복의 조건, 이것이 이제 잘 어떻게 갖춰지느냐, 잘 갖춰지지 않느냐, 뭐 이런 것을 따지는 되는 거죠. 이게 좀 안 그래서 정신적인 면, 그 다음에 현실적인 면, 이 두 가지의 행복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정신적인 면을 다루는 것은 사실은 역학의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조건이 갖춰져서 이제 보기는 대체로 뭡니까? 복 많다 이렇게 하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건강, 그 다음에 재물, 또 좋은 어떤 가족 인연들을 얻는 것들, 가족 인연,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을 갖는 것, 그죠? 좋은 직업. 이런 것들이 다 가장 현실적인 행복하고 맞물려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사람 사는 게 대부분 다 이런 현실적인 조건하고 정신적인 조건하고 많이 맞물려 있죠. 그죠? 이 맞물려 있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행복의 조건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좋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조성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걸 이제 오늘 이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챙겨 보시자고요. 우리가 사람을 살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해 나갈 때 또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자기 직업이나 일을 어떤 이루어 나가는 방법도 되는데, 거기에 사람마다 좀 타고날 때 뭐가 생기느냐, 차이가 있다는 차이.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설명할 수 있지만, 첫째 뭐냐면 능력의 차이라는 거죠. 타고날 때부터 능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 능력의 차이. 인정합니까? 보통 인정 안 하려고 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괴로움이 출발합니다. 그랜저가 티코보다 빨리 달리는 이유가 뭐예요? 엔진이 왜 좋아요? 힘이 좋으니까? 엔진이 좋으면 힘이 좋으니까. 이거 당연한 말씀이신데, 제일 근본적으로 뭐냐?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랜저는 왜 짐을 많이 못 실어요? 덤프보다 짐을 못 싣죠, 그죠? 왜?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모든 상품에 보면 메이드, 그죠? 메이드 인 차이나, 그죠? 뭐 이렇게 어디서 만들어졌다. 또 무엇으로서 만들어졌다. 이게 상품마다 다 표시되어 있죠, 그죠? 그럼 우리 소중히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애기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엄마만 만든 게 아니에요. 아빠도 같이 감싸봤죠, 그죠?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이제 메이크를 했죠. 보통 우리가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보통 엄마로부터 태어난 걸 생각하지만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아빠 거시기 밑에 있었죠, 그죠? 예. 거기서 꼬물꼬물 그죠 헤엄치다가 그죠 이렇게 태어났다. 그래서 둘 다 이렇게 간여를 해서 두 사람의 합작품이 보통 이제 한 사람 아이로 태어나는 건데 그때 뭐가 생긴다? 만들어질 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무슨 유전자의 그죠? 서열이 이렇게 쭉 조합이 돼서 나타나죠, 그죠? 생물적으로 아시는 거지만 거기에서 결국 뭐냐면 무엇의 차이, 유전자 차이가 있다 이거죠. 사람은 날 때부터 다르다. 나는 너가 될 수 없고 너가 나가 될 수 없다. 이게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 안 하면서 이제 괴로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특히 이제 엄마가 애들 잡습니다. 공부시키는 거 보면 처량해요. 그렇게 티코 보고 막 지어박으면서 빨리 달려라, 빨리 달려라. 좀 그러니까 안 다그치는 것보다 낫겠죠, 그죠? 안 다그 훨씬 낫긴 한데 다그친다고 해서 완전히 그 자기의 어떤 능력을 뛰어넘는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우리가 차이를 먼저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차이에 따른 어떤 능력 발휘를 최대한으로 유도해주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뭐냐면 능력하고 뭐예요? 열정이죠, 열정. 능력하고 열정. 그래서 능력, 열정. 그러니까 능력이 예를 들어서 한 90쯤 되는데 열정이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룩할 수 있는 어떤 총량적인 것을 우리가 수치화한다면 90 곱하기 50에서 한 4,500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럼 능력은 한 80인데 열정이 한 70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저 계산해 보셔요. 5,600일 그죠?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어떤 이루는 어떤 내용이 이게 훨씬 낫죠, 그죠? 그래서 능력과 열정, 개인적으로는 열정인데 이 열정도 사실은 뭐냐면은 환경에 의해서 계속 간섭받는다는 거예요. 능력도 날 때부터 뭐예요? 엄마, 아버지가 관여해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좀 정해져서 태어나는 부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열정도 뭐냐면 주변의 환경이 조성이 안 되면 어떻게 신이 조성이 안 되면 신이 안 나고 주변의 분위기 좋다 그래가지고 물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소위 물 좋다, 물. 물이 뭐예요? 분위기, 그죠? 분위기. 환경, 그죠? 환경이란 말이고, 환경은 또 뭐예요? 조건이죠, 조건. 환경이나 조건이 잘 갖춰졌을 때, 자기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운적인 어떤 분위기가 주변에 조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대한 어떤 극복을 한다는 차원의 능력 부분에서는 능력의 차이는 조금은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열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운명에서 볼 때는 요 능력 부분은 그 상수, 좀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열정이라든지 분위기는 변수죠. 변수로서 그 상수와 변수, 운명은 뭐냐면 상수적인 요소와 변수적인 요소가 같이 있다. 근데 이 비율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런 어떤 고정된 부분이 좀 적어서 개인적인 노력으로 극복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상수 부분이 많아서 극복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게 사람마다 비율 차이가 조금 있으면서 인생을 갖다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대부분 다 우리가 역학 이렇게 하면 역이라는 것이 변화다. 또 또는 변화의 그 양상. 어떻게 바뀌느냐 인생이. 이런 변화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나 논리 이런 것을 쭉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이런 엄마 아빠의 그 간섭인자에 따른 변화 요소, 변화의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좀 똑같으면 애들이 다 능력이 똑같아요, 달라요. 예? 첫째 애하고 둘째 애하고 셋째 애하고 능력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왜 달라요? 예? 그렇죠. 환경과 좀 만들 때 뭐예요? 메이드 인, 또 메이드 바이, 그 다음에 메이드 인에서 시간도 포함될 수 있죠, 그죠? 시간 전치사로 쓰죠. 여러분 아시죠? 그 정도는
예, 1900 몇 년도에 만들어져. 와인에 보면, 그죠? 와인에 보면 빈티지 나오죠? 몇 년산. 예. 똑같은 포도와 밭에서, 그죠? 와인을 추출해도, 예, 좋은 빈티지가 나오고 한다. 그게 몇 년도에 만들어져야 하죠. 그래서 애들마다 뭐예요? 다 연식이 있죠. 예, 사람이 다 날 때 다 연식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97년식, 뭐, 그죠? 2002년식. 연식이 있다는 거죠. 예. 이 연식 환경이 결국 이제 상수에 관여한다는 거죠. 상수를 만들어낼 때. 똑같은 엄마 아빠가 만들어도 언제 만들었냐. 언제 만들었냐. 여기에 관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항상 그게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 간섭받고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왜곡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무 하나가 자기가 태어날 때 어떤 기질이나 성질이 이게 뭐 무슨 뭐 벚나무다, 벚나무다 이렇게 나무의 성격이 딱 기질이 부여되어 버리면 이건 잘 안 변하죠. 그런데 무엇에 변해요? 모양이 그 계절에 의해서 계속 바뀌죠. 계절에 의해서 계속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봄이 오면 어떻게 해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죠? 여름이 오면 작은 열매를 맺고, 가을이 오면 걷어들이고, 그죠?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은 잎을 다 떨어뜨리고 쉬고, 근데 쉬는 것 같아도 겨울에도 어떻게 해요? 나무가 좀 자라요, 안 자라요? 겨울에 나무 자라요, 안 자라요? 조금 자라죠, 조금 자란 그게 뭐가 되느냐? 나이테가 돼요. 나이테. 맞죠? 이게 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답을 하시니까 힘든 건데, 자, 이렇게 뭐냐면, 만들어질 때에도 어떤 환경에 의해서 뭐예요? 간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변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노력이라든지 또 주변 환경에 의해서 결국은 계속 모양새를 바꾸면서 사는 게 인생이다. 자, 여기서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문제 해결을 해 나갈 때, 사람마다 다 이제 이 능력 차이가 발생한다 했죠. 그 능력이라는 것이 몇 가지 종류가 돼요. 보통 우리가 직업을 이루든 자기 삶이나 직업을 그대로 쭉 연결해 나갈 때 자기가 강화된 걸 쓰게 되어 있거든요. 덤프는 뭘만 싣고 다녀요? 손님을만 실어요? 아니면은 짐만 심죠? 그죠? 그죠? 버스는?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도구, 수단, 이런 게 좀 다른데, 크게 분류를 하면 4가지 정도 돼요. 우리 보통 이제 지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죠. 지적인 능력. 그러니까 남들보다 머리를 잘 굴리는 거예요. 머리를 잘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두뇌형 인간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용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체로 실천적인 면이 강한 사람들. 일단 몸으로 때우든지, 막 밀어붙여서라도 힘든 일도 나는 간다 이거예요. 나는 간다. 그래서 이 용기형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가 소위 뭐 인덕이 있다더라 할 때 이런 들어보셨죠, 그죠? 저 사람 참 덕이 있지 이렇게 말할 때 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의 강조된 능력 속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와, 복 많채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덕하고 복하고는 이제 그 경계점이 좀 애매한데 꼭 굳이 개념 차이를 이렇게 부여한다면, 왜냐면 복은 자기 몸에 붙어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복이 많다는 것은 자기가 예를 들어 요새처럼 또 뭐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 때 자기가 사면 쭉 오르다가 자기가 팔고 나면 쭉 내리고, 이런 사람 있죠. 저도 그런 분 몇 분 봤는데, 특히 IMF 때 그분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고 이러면서 주식 사야 됩니다 형님 이러니까 알았어 그게 좋은 거야 이러면서 잘 모르면서 산 거예요. 사는 그날부터 쭉 올라가더니 막 매 숫자 보니까 어지럽거든요. 아이고 막 신경 써서 안 되겠다. 팔고 나니까 쭉 빠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나하고는 대단히 사이 없는 거는 내가 사면 쭉 빠지고 참다 내가 팔고 나면 오르죠, 그죠?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복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걸 쉽게 이루는 걸 복이라고. 이런 사람과 뭐냐면 가족, 인연이 깊이 가족으로 인연이 되어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남편 덕, 그죠? 부모 덕에. 이렇게 복 많은 부모 덕에죠, 그죠? 복 많은 부모 덕에. 그래서 그 복 많은 사람의 간접적인 혜택을 쉽게 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는 그렇게 부모, 뭐, 남편, 자식, 이런 덕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혜택을 입는 걸 뭐라고 그래요? 무엇이 많다? 인덕이 많다, 그죠? 그래서 소위 인덕.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그 덕을 많이 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덕이 많은 사람. 그래서 복과 덕이라고 하는 것이 살면서 이제 굉장히 큰 삶의 그냥 바탕을 보통 만들어줘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복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덕이 있는 사람, 이게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자기가 쉽게 어떤 환경이 이미 이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 차이예요, 사실은. 자기가 뭘 이룰 수 있는 에너지가 쉽게 부여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덕과 복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용기와 지혜인데, 이제 이런 이제 덕과 복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일도 해야 되고, 그죠? 뭐,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복덕이 부족하면 사실은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열심히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어떤 뭐 강한 체력이나 힘, 정신력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 뭐냐 머리 굴리고 살아요. 맨날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 많은 거하고 똑똑한 거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이렇게 반대 자리에 놓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분위기가 다들 어떤 능력에 의해서 뭔가 결과가 결정되는 건 다 아는 거니까 막 애들한테 그냥 막 공부해라 막 난리를 피우죠. 공부해라. 맨날 공부해라고 이렇게 난리 피우는데 이게 이 지력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하죠. 눈앞에 펼쳐진 어떤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 주니까. 머리 좀 써라, 이 인간아. 이러면서. 그러면 머리를 쓴다는 건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해낼 수 있다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런 반면에 자기가 놓여있는 위치는 어디냐? 복하고는 제일 거리가 먼 자리에 있다는 거죠. 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보다 차라리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실성, 실천력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좀 머리는 좀 띵한데 그래도 성실하고 실천력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걸 자기가 회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머리 좋은 사람들은 가능한 피하려고 하죠. 자기가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용기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나서가지고 뭔데 내가 책임질게. 근데 이런 사람이 세상 문제를 더 많이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게 더 많은 걸 이룬다고 딱 절대적인 기준을 만들기 어렵지만 우리가 요즘 애들은 정말 이쪽으로 너무 많이 쏠려 있어요. 요즘 애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어떤 방법이 어떤 지력 이것만 지키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치중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용력은 뭐냐면 책임감, 성실성, 그다음 노력, 또 실천력 이런 것을 갖다가 계속 트레이닝 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오히려 뭐냐면 일을 더 많이 하고 요새 저 신문 광고에 보니까 일본 전산 이야기에 보면 사람 뽑을 때 공부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고 목소리 큰 놈, 밥 빨리 먹는 놈, 뭐 그걸 뽑는다. 신문 카페 한번 보셨어요? 예. 거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즉시 하라, 반드시 하라, 될 때까지 하라. 그렇게 해서 성공해. 회사 모토가 그거예요. 그게 뭘로 성공한 거예요? 머리 굴리지 말고 몸으로 열심히 실천해라.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세상 문제의 여러 가지 해결에 있어서 지용 덕복이 네 가지가 다 사람마다 약간씩은 다 다르게 타고난다는 거죠. 그 다른 것에서 이제 어느 것을
하나로 몰아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옛날에 이제 할머니들이 그 손주를 무릎팍에 이렇게 앉혀놓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지발, 복 많고 그다 뭐예요? 명기르라. 그죠? 명기르라. 복 많고 명긴 놈이 장땡이 들어야 돼. 똑똑한 것도 소용없고, 살아보니까. 그 다음에, 쇠가 빠지게 그냥, 그저 몸으로 때우고 설치는 것도 큰 소용은 없고, 그 다음에 서방 잘난 것도 소용없고, 자식 잘난 것도 소용없고, 그죠? 부모 잘난 것도 소용없더라. 뭐냐? 네가 복이 많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복 많은 사람이 결국 이제, 어떤 삶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를 쉽게 자기가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복이 이제 어디서 오느냐. 이 복의 원리는 이제 우리 종교적으로 접근하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보통 이제 업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업이다. 까르마. 뭔가 전생으로부터, 거기는 전생이 설정되어 있죠. 그죠? 불교는. 전생으로부터 뭔가 좋은 일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현생에 어쨌든 좋은 어떤 능력, 남들보다 다른 능력을 부여받고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접근하는데, 역학에서도 그런 어떤 입장을 전혀 배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고, 항상 뭐 자연의 물리법칙이라는 것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능력이 부여되려면 에너지가 뭐예요? 에너지가 많이 쌓여야 되겠죠. 소위 좋은 에너지인데, 이 좋은 에너지 말 그대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심혈을 기울여서, 그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집 나온 순이도 막 애는 만든다니까요. 집 나온 순이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너 좋아 이렇게 해서 그냥 사랑을 해도, 그죠? 애는 덜렁 생긴다. 엄마는 아무나 된다. 그죠? 배만 좀 아프면. 그런데 엄마 노릇은 이제 그때부터 더 힘들죠. 엄마 노릇을 하기가. 자,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어떤 이제 방법을 역학적으로 오늘 이제 쭉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이게 사실은 이제 워낙 역학에서 말하는 거는 거의 자연의 비밀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종의 뭐 무슨 비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비밀 같은데, 여러분이 이걸 해보시면, 야, 이게 정말로 환경과 분위기를 크게 어떤 개선시키는구나. 이 분위기 있죠, 분위기.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능력을 최대한 어떤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들이 이제, 역학적으로 기운 차이를 조성해 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들어서 사실 실천을 하시면, 로또 한 2번은 걸리는 효과가 있는데, 근데 운 없으면 제가 이 업을 벌써 그런저런 뭐 한 24년을 했어요. 24년. 그렇게 그런저런 하는데 똑같이 답을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이렇게 제시를 해도 운 없을 때는 이야기를 안 들으셔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 2가지 정도만 오늘 이제 사람이 번영을 한데, 물론 타고날 때 좀 강약은 전제하고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한 2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 또 한 2-3개 받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사람 몸이 이렇게 태어난 게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육체 또는 현실적인 면에서 일단 좋은 조건을 갖다 먼저 따져본다면 사람 몸을 관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사람 생긴 모양. 여기 식물이 이렇게 생겼죠. 그죠?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 사람 생긴 모양이 이렇게 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식물이 서 있는 모양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씨앗이죠. 그죠? 이게 씨앗이고, 줄기고, 떡잎이고, 이렇게 쭉 줄겨 나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지엽이 만들어지죠. 그죠? 안 보이세요? 아, 반사돼서 안 보시는가 보다. 좀 당겨드릴까요? 조명이 안 들어, 저쪽에서. 지금은요? 지금은 다 보이세요? 예. 사람 머리, 그 다음에 팔, 몸통, 그 다음에 다리.
식물 여기서 뿌리가 나죠, 그죠? 예, 뿌리가 나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뭐가 나와요? 꽃이 피죠, 꽃이. 예. 그죠? 가만 뒤집어 놓고 보니까 사람하고 식물하고, 그죠? 구성의 원리가 크게 다르지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여기에 생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식물이 자라 있는 모양이나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 있는 모양이나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조상, 그러니까 내 육신을 만드는데 관여한 그 조상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두 사람에서 내가 만들었는데 생각하시지만 엄마, 아버지 이렇게 나를 낳았는데 엄마는 또 누가 낳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낳았죠,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버지도 할머니, 할아버지, 그죠? 그럼 요 위에 올라가면 자꾸 커지죠. 이렇게 자꾸 둘둘둘 이렇게 커져 나가는데, 자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우리가 여러분 이 표시 아시죠? 2의 승수, 2의 승수만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쭉 이렇게 확장돼 나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조상의 간섭 속에서 사실은 사람 몸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만 만든 게 아니라 아버지도 뭐예요? 할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왔고, 할머니 뱃속 전에 어디 있었다고요? 할아버지 거기 있었잖아요, 그죠? 맞죠? 무슨 제가 뭐 제약회사에 영업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시겠죠?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숫자만큼이 결국은 뭐냐면 자기 육신을 만드는데 간섭했던 조상을 의미하는데, 이 조상과 기운이 소통이 잘 되는, 육신으로서의 조상이죠. 기운과 소통이 잘 되는 환경을 만들면 한 두세 가지 증거가 드러나요. 그게 우리 용비 어청의 첫 말에 뿌리 깊은, 이게 뿌리가 깊다는 건 뭐예요? 이게 뿌리가 깊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육신의 뿌리와 잘 소통해서 기운적으로 그 기운의 간섭을 다 잘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를 낳은 조상이 누구였든지 간에 그 조상이 내가 뭐예요? 건강하고 번영하기를 원해요. 대충 뭐 아무렇게나 살다가 막 그냥 실패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부모는 뭐 사회적 가치에서 좀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뭐예요? 자식이 번영하고 발전하는 에너지가 가득한 것이 부모 마음이고, 그죠? 조상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부모와 조상의 마음과 에너지가 잘 소통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역학에서는 이 사람은 한 20, 30점 먹고 들어간다. 그 다음에 20, 30점 접고 들어간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자르는 사람은 뭐예요? 조상과 뭘 하겠다? 전련. 그래서 산속에 스님들은 어떻게 해요? 머리 팍팍 길러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조상과는 뭐예요? 절연하고, 인연을 끊고, 어떤 영적인 새로운 어떤 진화된 세계로 나는 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머리를 자른다는 것이. 그 다음 보통 사람,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바꿀 때는 뭐예요? 머리를 바꿀 때. 헤어스타일을 바꿀 때, 특히 여자분들의 헤어스타일 바꿀 때. 그렇죠. 뭔가, 이건 안 된다. 뭔가 변화를 주자 하는. 심리적인 어떤 요소, 정신적인 어떤 바탕, 이런 것에 변화가 생기면, 우리가 머리를 건드리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머리라는 것이 그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건 이제 아셨을 것이고, 머리를 가리고 모자를 쓴다는 건 있죠. 모자를 쓸 때, 모자를 쓰는 건 대체로, 특수한 용도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통 쓰는 거죠. 운동할 때, 운동모자. 그죠. 그 다음에 군인, 경찰, 뭐 다 그죠. 모자를 바꿔 쓰죠. 그죠. 그걸 조상님이 그렇게 크게 바라는 바예요? 아니에요? 총칼 들고, 그죠. 막 사람을 죽여야 되고, 그죠. 이렇게 하는 조상님이 크게 바라는 건 아니지만, 결국 사람들이 여러 사람 사니까 누군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특수한 용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쓰는 게 모자고, 그 다음에 모자를 못 쓰면 뭐예요? 짧게 자르죠.
여러분 상법에서 보면 옆머리를 짧게 자른 사람들은 특히 이제 다양한 조상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상법에서는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인데 사회적으로 사기꾼인데 자기는 뭐냐면 특수한 용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고 그죠? 공부하려고 하면 머리 자르죠, 그죠? 머리 자르고 뭔가 큰 어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려고 할 때 주변 조상은 필요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옆머리를 자르고 실제 옆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그게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니면은 스스로 그렇게 만든 모양이라면 그건 자기가 그런 어떤 자기 개인만의 욕심이 있는 거죠. 예.